몽구스를 이용해서 자, 몽고DB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부분, 자, 커넥트 DB 부분을 다 바꿔봤으니까요. 이제 라우팅 함수 변경을 해봅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자, 프로세스 로그인이라고 하는 라우팅 함수, 자, 요 요청 패스로 들어온 걸 처리하는 라우팅 함수가 실행됐을 때 우리가 authUser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한다. 그죠? 그리고 authUser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즉 컬렉션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 있는 자, 사용자 정보와 비교를 하는 거죠. 결국엔 조회하는 기능처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자, authUser 호출됨이라고 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기존에 몽고DB를 이용해서 자, 그런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조회를 했는데 이걸 이제 변경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럼 어떻게 변경을 할 거냐? 기존엔 이런 코드였는데요. 자, 이거를 변경을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 자, 우리가 유저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모델 객체를 가지고 데이터를 조작을 하게 되는데 유저 모델.find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find라고 하는 거 비슷하죠? 자, 우리가 기존에 몽고DB라고 하는 외장 모듈 썼을 때, 자, 이렇게 썼었는데, 똑같이 여기다가 첫 번째 파라미터로 객체를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id라는 칼럼의 값이 id, 파라미터로 받은 id와 같은 거. 그 다음에 password라고 하는 칼럼의 값이 파라미터로 받은 password와 같은 걸 찾아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로 펑션, 콜백 객체를 넣습니다. 콜백 함수를 넣는 거죠. 그거는 error results라고 하는 걸로 받을 수가 있겠네요. 자, results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docs라고 한다면 얘도 results가 아니라 docs라고 하는 걸로 받으셔도 돼요. 자, 책에는 results라고 돼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기존 거하고 비슷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docs로 받아도 되죠. 자, 어떤 걸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에러 객체가 들어가 있다면 에러가 생긴 경우겠죠. 그래서 콜백이라고 하고요. 에러 객체를 넣고 두 번째 파라미터를 널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냥 리턴을 하는 거죠. if 아래쪽으로 이제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상황은 어떻게 했어요? 자, 일치하는 사용자를 찾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를 넘겨줬었죠. 자, 동일하게 넘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차이가 없어요. 그죠? 예, 여기서 보면 find라고 하는 데서 자, 검색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 검색하는 과정이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는 이 users라는 컬렉션을 참조하는 게 아니라 유저 모델에서 find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으면 요 밑에 거는 이제 이렇게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uthUser라고 하는 게 수정이 된 거죠. 그러면 authUser라고 하는 게 유저 모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자, 수정이 됐는데 자, 저 수정된 걸 가지고 자, 우리가 실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실행하기 전에 자, add user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접근 방법,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거나 또는 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이 바뀐 거니까 몽고DB 모듈에서 몽구스라는 모듈을 사용하는 걸로 바뀐 거니까 add user까지 바꾸면 같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바꿔볼 텐데요. 자, add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컬렉션을 해서 insert many라고 하는 함수 실행하는 걸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자, 유저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서 new user model이라고 하는 자, 이 객체 생성 방식을 사용합니다. new라고 하니까 유저 모델이 프로토타입으로 동작을 한 거네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객체를 넣어주는데요. 여기다가 자, id라고 하는 칼럼의 값으로 id, 그 다음에 password라고 하는 칼럼의 값으로 password,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칼럼의 값으로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자, user라고 받아볼게요. 그러니까 한 명의 유저 정보를 가진 객체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객체 안에 자, save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sav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만든 저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이 정상적으로 됐는지는 여기서 callback 함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에러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에러 객체로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했다면 우리 한 것처럼 콜백으로 던져주는데 자, 에러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넘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리턴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리턴 해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자, 정상적으로 세이브가 됐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그냥 에러 객체만 받았으니까요. 자, 여기다가 사용자 데이터 추가함 이렇게 자, 로그로 출력을 하고요. 콜백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널하고 유저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유저라고 하는 객체 안에 뭐 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출력해 보는 걸로 하고요. 기존에 몽고DB라는 모듈을 썼던 그 코드는 삭제를 합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을 하면 어스 유저와 애드 유저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코드만 변경을 한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app3.js를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N키 눌러서 자,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자, cannot find module mongoos라고 나오죠. 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자, 자주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 거를 깜빡 잊고 설치를 안 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명령 프롬프트 가서요. npm install이라고 하고요. mongoose, mongoose, 그 다음에 save 옵션을 줍니다. 자, 엔터를 치면 설치가 진행이 되겠죠? 자, 몽고스라고 하는 모듈이 자, 설치가 되고 실행이 되면 자, 설치가 다 끝나면 우리가 app3.js라고 하는 파일을 다시 실행을 해보면 될 겁니다. 자, 설치가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N키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네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연결됨, 그 다음에 유저 스키마 정의함, 유저 모델 정의함.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브라우저를 열면 되겠죠. 자, 브라우저를 열고요. 자,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여기에 자, 로컬호스트 3000번에 자, 퍼블릭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login.html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테스트 01, 그 다음에 패스워드 123456을 한번 넣어보죠. 전송을 하면 성공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자, 서버 쪽을 보면 자, 여기에 메시지가 쭉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일치하는 사용자를 찾았다고 나오죠. 자, 다른 정보를 넣어보면 자, 문제가 생기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정보를 보니까 자, 여기에 뭐 strict mode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다 undefined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밑줄 긋고 doc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밑줄 긋고 doc. 그러니까 결국엔 이 밑줄 긋고 doc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dax라는 이름으로 하면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result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result라고 하든 dax라고 하든 자, 결과물을 여러분이 뭘로 하든 별로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추가하는 기능을 한번 실행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가서 자, 퍼블릭에 add user 한번 해봅니다. 퍼블릭에 add user.html 사용자 추가가 되겠죠. 이번에는 테스트 04라고 하는 거 추가해 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요. 자, 사용자 이름 자,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봅니다. 전송 한번 해보면 사용자 추가 성공 이렇게 나오죠. 자, 사용자 추가를 한 다음에 저희 가보면 밑줄 긋고 낙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정보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데이터 추가함이라고 하고 자, 유저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사용자 데이터를 추가할 때 유저라고 하는 거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조회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조회했을 때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자, 이거를 로봇몽고라고 해서 우리가 설치했던 거 가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여기 가서 유저스 더블 클릭하면 저렇게 데이터가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추가했던 데이터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됐구나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몽구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자,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 즉 데이터 조회라기보다는 로그인을 위해서 자, 해당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정상적으로 매칭되는 게 있는지 자, 그래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됐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 것과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우리가 유저 스키마와 유저 모델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 유저 스키마는 테이블을 정의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 다음에 유저 모델에서 데이터를 조작을 하는데 우리가 추가할 때
그죠? 새로운 객체를 추가할 때는 유저 모델에서 new 유저 모델로 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세이브를 한다라고 하는 거. 약간 그건 좀 달라요. 그죠? 근데 어쨌든 자, 유저 모델에 find를 하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게 몽구스라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몽구스라고 하는 걸로 대체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몽고DB 모듈을 사용하면 그 안에 객체가 막 다양한 형태로 막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그 다큐먼트 문서 객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그 속성을 딱 여러분 정해놓고 쓰시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몽구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기능을 더 추가해서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제 몽구스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추가로 우리가 더 이 스키마를 만들 때 인덱스를 정의하거나 또는 메소드를 정의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 이 내용을 같이 이제 볼 겁니다. 잠깐 있다가 그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